둔촌주공이 오늘 몇 세대 미계약 났는지 발표가 났는데, 뭐 완판 됐다 해가지고 5984는 완판이 됐죠. 완판 될 만큼 그렇게까지 홍보를 하고 그렇게까지 부추기고 해가지고 사람들 심리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았어요. 지금도 바닥 운운하고 있잖아요. 심리가 꺼지지 않은 이유는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의 포모 증후군이 굉장히 심했었죠.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예를 들어 머스크가 돈을 벌었다, 빌 게이츠가 돈을 벌었다, 아니면 뭐 연예인 누구누구가 돈을 벌었다, 이러면 잘 모르는데 내 친구가 집 샀는데 집값이 올라서 돈을 벌었다, 이 얘기를 들으면 나만 밀리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완판 내고, 뭐 소형평수도 잘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소형평수가 발표 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죠. 굉장히 많이 나왔고, 또 사실 완판도요, 그래놓고서 나중에 완판 안 된 거 가지고 뭐 부적격 물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 거죠. 자, 청약 경쟁률이 원래 박살이 났었죠. 10만 청약설 나왔죠. 그런데 상황 봤을 때 어땠어요? 특별 공급은 3.3대1, 그 다음에 1순위는 3.7대1, 그러다가 4.7대1까지 올라갔고, 그 다음에 2순위 마감도 결국엔 실패했다. 이런 상황이었죠. 굉장히 지금 잘 안되고 있는 경우인데, 완판 났다는 이야기들이 나왔죠. 5984 완판 나고, 초소형 800여 가구 미분양. 자, 800여 가구라고 이렇게 계속 소문이 돌았는데 훨씬 많이 나왔어요. 뭐 따지고 보면 800여 가구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의심이 간다. 그래놓고서 조합원 매물 호가를 더 올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었죠. 무엇 때문에? 13 대책으로 일단 다 풀었고. 어땠어요? 13 대책 자체가 둔촌주공을 위한 정책이었죠. 전매 제한 8년에서 1년으로 줄었다. 그래서 보면은 최대한 10년간 팔 수 없는 전매 제한을 최대 3년으로 줄였는데,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1년까지 줄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실거주 의무를 폐지했다. 실거주 의무를 폐지한다는 소리는 실수요가 아닌 투기 수요들이 유입되라,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이 됐는데, 부동산 투기를 굉장히 장려하는 정책들이 나왔다. 최대 12억까지 가능했던 중도금 대출 규제를 풀고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자, 요즘 보면은 원희룡 장관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미분양 7만 5천 세대 났는데 안 받아준다, 이거는 정부에서 사줄 물량이 아니다, 건설사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말은 그렇게 하는데요, 수유 칸타펠리스 사고 나서야 그 이야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뭘 봐야 돼요? 중도금 대출 둔촌주공만 혜택을 줄 수 없다. 원희룡 장관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둔촌주공부터 혜택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거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전용 84 완전히 박살을 나는 거였죠. 84가 인기가 제일 많긴 한데 중도금이 안 나올 정도로 굉장히 비싼 고분양가로 분양을 했죠. 그런데 저거를 살려주기 위해서 대출을 내주더라. 저렇게 대출을 내주면은 건설사는 살아나는데 대출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전세로 메꿔야지, 뭐 이런 생각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꽤 많을 텐데, 실거주 의무도 폐지되면서, 그러면서 중도금 대출 해준다. 그러니까 일단 중도금 대출 받고 입주 때 전세 받아서 해야지. 그래서 아마요, 굉장히 경쟁률이 낮을 걸로 예측이 됐었는데, 저런 식으로 유도를 하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생기냐, 25년 1월에 전세 대란 옵니다. 역전세야. 둔촌주공에서 엄청난 전세 매물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죠. 그리고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1400채가 미계약에 났었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계약률이 약 70%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사람이 없었죠. 청약률 개판에다 사람도 없었죠. 그래서 보면은 정당 계약 마지막 주말인데 텅텅텅텅 비어있더라. 커뮤니티에 누가 올려놨죠. 그 다음에 또 예비 당첨자들 가봤더니 첫날부터 썰렁하더라, 2월에. 그리고 계약률 90%라더니 사람이 없다, 현장 가보니까 굉장히 휑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왔어요. 그런데 저때 언론이 어떻게 행동했어요? 계약률 선방했다, 없어서 사람들 줄 서고 있다, 완판 났다. 아니, 첫날부터 사람 없었는데 첫날부터 완판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급해지죠. 급해지잖아요. 영끌족들 왜 생겨났어요? 나만 뒤처진다는 생각이죠.
나만 뒤처진다. 남들 다 돈 버는데 나만 뒤처지고 있는 것 같아. 집값 계속 올라가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지고 있는 것 같아. 벌써 바닥 찍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안 사면 나만 또 뒤처지는 것 같아. 이 마음을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부터 사람 텅텅 비었는데 첫날부터 완판 운운 해가지고 계속 사람들이 몰려오게 만들었죠. 그래서 보면은 그때 예비 당첨자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나까진 괜찮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그러니까 완판이 될 것이 아니라 완판을 만들어준 거죠. 정부의 완화책과 언론의 끌어주기로. 또 한 가지, 집값 띄우려고 또 무슨 짓 했어요? 서울 중간값 10억 붕괴됐습니다. 이제 12억까지 올라갔죠. 13억 근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중위 매매 가격이 9억 9천까지 떨어졌습니다. 특히 한강 이북보다 한강 이남이 하락폭이 크죠. 그리고 아파트 매매 가격은 40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헬리오시티만 반등하고 있대요. 석 달 동안. 자, 석 달 반등했다는 거는 1, 2, 3월 반등이죠. 잘 생각해보세요. 둔촌주공 분양 언제부터 했어요? 1월부터. 예비 당첨자들 언제 했어요? 2월. 그 다음에 줍줍 언제 들어와요? 3월. 그래서 분양이 될 때는 분양이 되는 단지 인근에 가장 영향을 주는 단지에 비정상적인 거래들이 뜬다고 그랬죠. 얼마나 많이 떴냐? 갑자기 지난해 전체 거래가 70건인데 1월, 2월에만 갑자기 54건에 계약이 뜨더라. 그것도 상승 거래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이게 맞아요? 나중에 헬리오에서 거래 취소된다든가 이런 것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아마 쉽사리 빨리 취소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저런 장난질이 들어가고 있다. 갑자기 저기만 유독 가격이 오르고 거래량이 급격히 늘었다. 그러면서 문제는요, 헬리오가 15억 떴을 때 무슨 이야기가 돌았어요? 둔촌주공 84가 13억인데 떨어지는 추세고, 이거 분양 받으면은 입주할 때 가격, 헬리오 가격 더 떨어져 있으면 둔촌주공은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거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헬리오 띄우고, 헬리오 띄우면서 둔촌주공이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만들고, 그러면서 조합원 가격을 헬리오만큼 가격도 올리고, 이런 순환이 또 돌고 있는 거예요, 예전처럼. 근데 아직도 넘어가고 있다는 거지, 사람들이. 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둔촌주공이 잘 됐냐? 아까 이야기했지만 800여 가구가 미계약이다. 잘 된 거 아니에요. 4,600개 중에서 800개. 그럼 대략 20% 조금 안 되는 수준이죠. 이게 미계약이 났다는 게 어떻게 긍정적인 소식이에요. 그런데 5984가 완판 났으니까 둔촌주공 엄청 잘 되는 것처럼 언론에서 떠들었을 뿐이지. 자, 그러니까 또 완화해줬죠. 다주택자도 혹은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도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다. 기가 막히게 둔촌주공만 계속 풀어주고 있죠. 1월에 분양하기 전에 중도금 대출 풀어주고, 전매 제한 풀어주고, 실거주 여건 풀어주더니 3월에 무순위 청약하기 전에 무순위 청약 여건을 또 풀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사람 없다 했었죠? 무순위 청약 때 완전히 분위기 바뀌었죠. 이제는 북적입니다. 또 북적인다고 이렇게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올려줘요. 그 전에 완판 났을 때는 북적여가지고 완판 났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 북적북적 해가지고. 그런데 그럴 때 기자는 단 한 번의 사진을 올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북적이니까 이런 건 사진 찍어서 재빨리 올려준다. 어머, 이건 올려야 해 하면서. 근데 막상 가본 사람들은 사람 없다고 하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도 그때 강동구 가서 둔촌주공 앞에 갔었어요. 돌아다니는 사람 당시에 첫날에 갔을 때 당시에 없었어요. 거의 공사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분양 사무실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정도만 보였지 진짜 사람 없었어요. 그런데 완판 났다. 아니 어떻게 그 상황에서 완판이 났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런 식으로 계속 띄우니까 사람들이 들어간 거지.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둔촌주공 막 몰아줘서 둔촌주공이 잘 됐죠. 잘 된 거, 원래는 옛날 계획상이면은 둔촌주공 진짜 개박살이 난 건데 요즘에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는 거예요. 주성치 영화 중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짤이 있는데 저기 셋째 딸이 제일 예쁩니다. 그래서 딱 봤는데 별론데? 하면서 봤더니 첫째 둘째 딸이 딱 돌아보니까 셋째가 이뻐 보일 정도로 첫째 둘째 딸이 좀 심각했다. 이런 뭐 돌아다니는 거 있는데, 그런 것처럼 딴 데가 워낙 개박살이니까 둔촌주공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미계약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미계약이 굉장히 많이 났는데도
완판이란 말을 붙였죠. 실질적으로 5984가 전체의 절반도 안 됐어요. 근데 엄청 잘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 그러면서 이제 둔촌주공 살려놓으니까 언론에서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둔촌주공이 바로미터고 분양시장 살아난다. 근데 보면 어때요?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시장 여건상 수요가 침체되어 있고 집단대출 금융이자 비용이 여전히 높은 만큼 시장에 참여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데 바로미터다.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청약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 10,000명이 청약을 할 거였다면 요즘에는 그 청약하는 수요가 1,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1,000명 중에서 원래 한 5개 단지 분양하면 200, 200, 200, 200, 200 이렇게 나뉘어야 되는데 둔촌주공에만 한 8, 900명이 몰린 거예요. 나머지 100명이 4개 단지 도니까 나머지 단지들이 다 작살이 나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둔촌주공이 살아났다고 해서 심리가 살아나느냐? 둔촌주공 청약한 사람들이나 살아나겠지. 둔촌주공이라는 단지에 한정된 사람들이나 심리가 살아났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또 다시 부추기려고 하지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지금 보시면 어때요? 미분양 주택수가 75,000호. 물론 과거에 160,000호까지 올라갔는데 75,000호 가지고 건설사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어때요? 미분양도 늘고 악성 미분양도 늘고 있어요. 둔촌주공이 바로미터다. 청약 규제를 이렇게 많이 풀어주고 줍줍 규제도 다 풀어줬는데 왜 둔촌주공만 잘 되고 나머지는 다 박살나고 있을까요? 바로미터가 안 된다는 소리고요. 사실 보시면은 둔촌주공 아까 800가구라고 그랬죠. 899채입니다. 800여 가구가 어떻게 899채가 800여 가구예요? 저것도 왜 900채가 아니고 899채인가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900채가 넘어가면 800여 가구라는 말이 거짓이 되죠. 그러니까 또 몇 개 숨기고 899채 만들었을 수 있어요. 5984 완판 안 된 거 가지고 완판 됐다고 해놓고 나중에 뭐 회사 보유 분인이 부적격 분인이 분명히 나올 수가 있다. 저거 899채만 보더라도 답이 나온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둔촌주공 분담금 볼까요? 추가 분담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가 분담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번에 분양가를 올린 거예요. 건설사랑 분쟁 생겨가지고 한 1조 넘게 손해가 나니까 그걸 분양가를 그만큼 올려가지고 메꾼 거고. 근데 저거를 들어가자고 기회다라고 들어가자는 사람들이 물리는 거죠. 비싸게 주고 산 거고. 잘 생각해보셔라. 지금 완판 났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상하고 800여 가구라고 했는데 진짜 800여 가구에 맞추기 위해서 899가구가 나왔다. 그것도 이상하고 갑자기 헬리오시티 가격이 둔촌주공 계약하는 달 되니까 거래량이 쭉 늘어나고 계약이 막 상승 거래들이 나온다. 이것도 이상하고 이런 이상한 징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판됐다. 여기 와가지고 완판됐잖아요. 완판됐어요. 뭐 둔촌주공 망한다며요. 둔촌주공이 900여 가구 800여 가구가 아니죠. 900여 가구가 미분양이 난 거 자체가 폭망한 거다 이미. 그런데 이번에 또 줍줍까지 해가지고 미분양을 다 치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 거고. 이런 거 잘 보세요. 첫 번째, 나중에 분명히 회사 보유분이나 부적격분 청약 다시 나온다. 5구나 8사에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규제 다 풀어줘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중도금 대출 받아서 버티고 잔금 때 전세 놓고서 버티자 이런 생각으로 들어오는데 그때 분명히 전세 대란 난다. 요거까지 보시면은 저거 청약받은 게 얼마나 큰 실수인지 답이 나온다.